안녕하세요. 반려견 헤일리와 함께 개에 대해 모든 것을 리뷰하는 클리카 트레이너 제이입니다. 제가 원래는 영상을 더 빨리 업로드를 했었어야 했는데 작년 말부터 저희 반려닭 코나가 이제 같이 태어나서 쭉 자랐던 콜라랑 갑자기 너무 심하게 싸우면서 스트레스 때문에 격리해놓고 출장을 갔다 온 사이에 죽어 있어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또 연초에 부산을 다녀왔어요. 다녀올 때 분명히 어항에 키우는 물고기들 다 체크를 잘 해주고 집도 너무 춥지 않게 난방 다 켜두고 갔는데, 반려물고기였던 오르카가 그 사이에 솔방울병이 와서 용궁을 갔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안 좋고 우울하고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은 코나 죽은 직군 센터 나오는 것도 너무 힘들어했고, 또 사실 어항들은 다 집에 있기 때문에 집에 있는 것보다 좀 야외에서 할 수 있으면 스케줄들을 좀 소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진정이 되고 나서 다시 촬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카메라에 지금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헤일리랑 여기 라브라도 한 마리가 더 있어요, 옆에. 이 친구들이 나와 있는 이유는 제가 트레이너 관점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무형이든 유형이든 뭐 그게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용품이 될 수도 있고 장소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리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이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리뷰했던 제품이 있었고, 그 제품이 반려견 관련돼서 쓸 수 있는 거라서 되게 감사하게도 그 제품 회사에서 직원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제품을 쓰는 걸 교육해 주시고 또 같이 써보고 또 제품 관련해서 회사 관련해서 인터뷰도 제가 감사히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촬영을 하고 지금 이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주제는 제가 오늘 처음 촬영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유튜브 복귀하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촬영을 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서 삭제를 해버렸어요. 기존에 찍어놨던 영상을. 그리고 오늘 다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상 같은 경우는 굳이 얼굴이 나오지 않아도 정보 전달이기 때문에 목소리랑 적절한 자료 화면들만 있으면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퀄리티도 나름 만족스럽게 나왔어요. 전 제가 혼자 지금 촬영하기 때문에 뜨문뜨문 어떻게 나온지 이렇게 확인도 사실 하고, 편집 기술이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혼자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들이 많지만 첫 번째 영상은 만족스럽게 나름 나와서 업로드가 됐던 거고, 오늘 주제는 저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이게 기존에 찍었던 유튜브들 아니면 방송 이런 데서 계속 얘기를 해왔던 부분이지만 설채연 수의사님이나 연희동 미미네 같은 데서도 계속해서 얘기를 해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은 설채연 수의사님이나 연희동 미미네, 레이니, 그레이너 얘기를 했지만 좋은 이야기들 아니면 꼭 제 컨텐츠에 언급이 되거나 필요한 얘기들 빼고는 어느 특정 인물을 지칭해서 특정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나 되게 좋다고 생각이 되거나 어떤 특정의 것들은 되게 솔직하게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게 뭐 유형이 될지 무형이 될지 몰라요. 저도 이제 컨텐츠 기획하는 거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오늘 사실 할 주제는 제가 왜 갑자기 이렇게 눈 감고 귀를 막았냐면요, 기원착한 게 아니에요. 이걸 표현하고자 했던 건데 죄송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눈을 감고 귀를 꽉 막고 동물을 보거나 이해하거나 다루거나 대하거나 훈련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오늘은 뭐가 더 좋다 나쁘다 얘기가 아니라 정해진 팩트들만 좀 정리해서 전달을 해드릴 건데, 제가 왜 눈 감고 귀를 닫았다라고 표현을 하냐면 기존에 이제 개들을 강압적으로 필요 이상으로 보정하거나 꽉 잡는 거죠. 원하는 자세 유지하게. 아니면 특정 자세를 만들려고 몸을 심하게 누르거나, 혹은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TV에서 보는 개가 공격성을 띠면 제압을 하거나, 이런 방식들이 굉장히 개들한테는 리스크가 커요. 사람한테도 그거. 왜냐면 동물은 위협을 당연히 느끼면 처음에 선택지는 웬만하면 회피예요. 근데 회피가 안 됐을 땐 자기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격성을 띠게 되는 동물들이 있죠. 개들 포함. 근데 개 성향과 그 개 사회성 이런 것들에 따라서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을지 공격을 보일지는 개들마다 다 달라요. 근데 무기력감을 학습하는 것도 결코 좋은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목적이 뭐죠? 저는 첫째 헤일리를 데리고 해외여행을 3번을 갔다 왔어요. 그리고 여행도 웬만하면 가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일하는데 동반도 자주 하고. 제가 왜 그러냐면 저도 얘를 트레이너이기 이전에 제일 사랑하는 반려견이고 많은 것을 함께 하고 싶어요. 좋은 추억도 쌓고 싶고. 근데 사회성이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방향으로 키워진 개들은 많은 걸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다른 데 데려갔을 때 다른 사람이나 개를 보고 짖거나 뭐 심하면 공격성을 보이거나 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데리고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산책을 뭐 되게 짧게 하든지 거의 안 나가든지. 여러분들이 반려견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 다르죠. 다 다른데 뭐 좋은 먹을 거, 입힐 거 이런 용품을 쓰신다고 해도 물리적인 맥락은 얘네가 이해를 못해요. 이게 얼마만큼의 금전적인 값어치가 있는지. 맛있고 행복하고 기분 좋은 것들을 본능적으로 추구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아무리 제공을 해도 반려견이 나랑 정말 즐거운 반려생활을 보낼 수 없으면 저는 그 반려생활이 걔한테도 행복할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반려생활을 잘 하려면 걔들한테 되게 인도적이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을 쓰셔야 돼요. 있습니다. 이건 제 뇌피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파블로 혹은 B.F. 스키너 같은 그런 행동 심리학자들이 계속 많은 동물들을 관찰하고 실험을 하면서 결론을 도출을 했고, 현재 세계적으로 어떤 동물 행동학자 이런 사람들이 계속 팩트를 논문을 쓰던 아니면 관찰한 결과값을 공유를 하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코스트코에 더 가까운 창고형 매장이 펫스마트랑 펫코가 있어요. 펫스마트는 미국 전역에 다 체인점이 있어요. 정말 큰 데인데 거기서 트레이닝 클래스를 트레이너가 하거든요. 거기서 쓰는 방식이 클리커 트레이닝이에요. 그리고 독일도 2023년에는 개 훈련을 벌을 주는 목적으로 목줄을 당기는 걸 법적으로 금지했어요. 미국이나 어떤 유럽 이런 반려 문화가 좀 더 선진화된 곳에서는 왜 그런 방법들을 쓸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또 예를 들자면 AVS입이라고 미수의사 동물행동협회라는 수의사 단체에서도 퍼피 사회화의 중요성 그리고 비강압적인 방법의 중요성,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 개인적인 뇌피셜도 아니고 트레이너로서만의 관점도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전문가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과학적으로 더 효과가 좋은 방법들이 있는데 왜 그걸 쓰지 않을까? 왜 보려고 하지 않을까? 좀 안타까워요, 저는. 그래서 이런 자세한 방법들은 제가 추후 컨텐츠에 찍겠지만 제가 제 소개를 할 때 처음에는 클리커 트레이너 J라고 얘기를 했고 긍정 강화 트레이너 J라고 얘기를 했고 최근에는 이제 정적 강화 트레이너 하다가 저희 센터 앞에도 붙어 있지만 동물 정적 강화 트레이너 J입니다라고 후기를 해요. 말이 되게 길지만 저는 전 동물을 거의 다 트레이닝을 하기 때문에 반려견 트레이너 말고 동물을 쓰는 거긴 하죠. 근데 정적 강화 방식은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정적 강화에 원래 이제 사분면이 있고 거긴 조작적 조건화라는 게 있고 또 파블로프 아까 얘기한 건 고전적 조건화가 있죠. 근데 이 두 개가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 고전적 조건은 되게 심플해요. 저희가 의도해서 가르치고 실험을 했던 건 파블로프의 개처럼 종 치고 밥 주고 종 치고 밥 주고 하면 종소리만 들어도 침을 흘린다. 밥의 연관성을 학습을 한다. 인 거죠.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겪고 있는 건 봉지 소리 바사락 나면 개들이 까까다 이러고 막 오거나 냉장고를 열었을 때 냉장고에서 간식을 많이 꺼내주신 분들은 개들이 냉장고 여는 소리에도 우다다 달려오고 혹은 어떤 집들은 사과나 배를 줬는데 개가 너무 맛있게 먹었으면 사과 깎는 소리만 나도 개들이 막 와요. 그게 연관성을 이미 학습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과 깎는 소리다라고 알려준 적 없을 거예요. 근데 학습을 해요. 그렇지만 사람하고 개랑 다른 점은 그러니까 연관성은 학습을 하지만 맥락은 이해를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맥락이라는 건 내가 지금 치료를 안 받으면 상처가 심해질 수 있어. 더 아프고 죽을 수도 있어. 혹은 미용을 안 하면 털이 엉키고 지저분해서 피부병이 생길 수 있어. 더 안 좋아질 수 있어. 이런 걸 이해를 개들은 못해요. 연관성을 학습을 하지만 맥락을 모른다고 해서 학습이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고전적 조건한 거고 조작적 조건화는 너무 얘기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 풀 텐데 간단히 말하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저희 칸초가 이걸 씹다가 갔는데 앉아. 여러분들이 이걸 만질 때마다 제가 1,000원 너무 약하다. 10,000원씩 드린다고 치면 이거 계속 만지시겠죠. 왜냐하면 만지는 거에 대한 행동의 결과가 좋으면 당연히 더 해요. 근데 이걸 만질 때마다 제가 여러분을 꼬집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이거 안 만지고 싶어질 거예요. 왜냐? 만지는 거에 대한 행동의 결과가 나쁘기 때문이에요. 사람도 그렇게 학습을 하고요. 대다수 동물들도 그렇게 학습을 해요. 캐치! 가자! 물론 제가 개를 사람하고 동일시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동물이고 어떤 행동의 신체적인 구조도 다르고 뇌도 좀 다르게 생겼을 거잖아요. 달라요. 개를 의인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 밝혀진 그런 개들이나 다른 동물의 인지, 학습 능력 관련한 내용도 되게 과학적으로 밝혀진 게 많고 그걸 이제 클리커라는 도구를 써서 트레이닝하는 게 클리커 트레이닝이고 저희는 요즘 이제 플러스 R이라고 해서 Positive Reinforcement Training이라고 해요. 저는 Positive Reinforcement 방법을 쓰는 트레이너입니다라고 해외에는 소개를 하거든요, 실제로. 근데 이제 제가 왜 클리커라고 얘기를 안 하냐면 더 이상 클리커 똑딱이는 되게 그냥 간단한 거 개인기만 가르치고 어떤 행동 수정은 안 돼 하거나 좀 비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되게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근데 효과가 없으면 제가 바보같이 10년 동안이나 이걸 하고 있진 않을 거고요. 사람하고 개랑 다른 동물이니까 동일시 하진 않지만 사람을 가르치는 정적 강화 트레이닝 방식이 태그 티칭이라는 방법이 있고 동물들한테 쓰는 건 저희가 이제 그냥 클리커 트레이닝이라고 편의상 많이 불러요. 근데 두 가지 방법은 모두 정적 강화, Positive Reinforcement Training이라는 거예요. 방법은 달라요. 저는 클리커 트레이닝도 지금 10년 동안 해왔고 태그 티칭도 사람 교수, 티칭하는 방법이잖아요. 태그 티치 한국어 과정을 제가 컨택을 해서 한국어로 코스 번역하고 지금 워크숍을 1월부터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티칭 방법, 동물 티칭 방법 저는 다 해본 사람 입장으로서 사람한테 쓰든 개한테 쓰든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두 개.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오늘 얘기가 지루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과학적 팩트들이 있음에도 불확실한 리스크가 있는 방법을 쓰시겠어요? 아니면 더 쉽고 동물한테 인도적이고 효과가 좋은 방법이 있으면 이걸 쓰시겠어요? 저는 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이런 관련된 교육 소스들을 댓글로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을 해드리거나 이메일 보내셔도 좋습니다. 오늘 내용은 그래서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 저희 애들도 지금 피곤해요. 그래서 집에 이제 가보려고 합니다.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유바! 제가 추가로 영상을 편집을 하고 있어서 오디오가 다른 점 양해 부탁드려요. 이 내용은 제 동료 트레이너분 중 한 명이 내용을 올려주신 거를 가져왔는데요. 제 인스타에 이미 리포스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프랑스에서 초크체인, 프랑컬러, 전기충격 컬러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상원을 통과해야 하지만 압도적인 의원들의 지지와 수의사, 동물보호단체의 지지로 상원 통과 또한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놀라운 것은 이런 혐오적인 장치 사용에 대한 벌금이 보호자는 750유로, 약 하나로 100만원 정도, 지속적으로 사용하거나 전문 트레이너의 경우 3,750유로, 약 하나로 5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트레이너라고 해서 정당화시키지 않고 면책권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라는 게 저는 가장 개인적으로 놀라웠고 일반인이 하면 학대, 훈련사가 하면 훈련이라는 프레임이 아니라 개 입장에서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학대라는 것을 규정하고 인정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으로 명확히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제발 이 방법을 지지하시던 분들 시각을 달리 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점점 확대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이런 혐오적인 장치 사용 금지가 상원을 통과하면 프랑스는 독일, 덴마크, 오스트리아, 영국, 스웨덴 및 호주를 포함하여 이 문제에 대해 입법한 국가 목록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도 물론 이런 것들이 점점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느 보호자라도 자신의 반려견에게 정신적이나 신체적인 고통을 야기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싶어하는 보호자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 업! 예! 집에 간다!